네, 사용자 스토리라는 걸 할 건데요. 이 사용자 스토리는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해드렸는데 기능 요구사에 대한 거예요. 기능 요구사.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를 기능 요구사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 스토리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이 품질 속성 시나리오라고 있어요. 품질 속성 시나리오. 품질 속성 다 똑같아 있는데 뭘 좋아요? 잘 들으시는 게 낫죠. 얘는 비기능 요구사. 이 비기능 요구사항을 작성할 수도 있고 기능 요구사항도 작성할 수도 있고 얘는 얘가 이 두 개 다 되고 얘는 얘가 돼요. 지금 이제 요거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사용자 스토리를 알려면은 에자일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에자일은 여기 보시면 뭐뭐과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개발 방법들 사이에서의 타협점.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개발 방법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떤 방법하고 타협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 계획이 없이 개발하는 거하고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의 그 중간 정도 해당되는 거고, 계획이 없는 방법론은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힘들고 효과적이지 않고, 계획에 이렇게 너무 의존하면 이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데 필요한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에자일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문서 작업하지 않는 코드 중심의 방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을 예측하면서 개발하지 않고 일정 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며 그때그때 필요한 요구를 더하고 수정하여 하나의 커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는 어댑티브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요만큼 만들고 그 다음에 요만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요만큼 붙이고 이렇게 인크리멘탈하게 네. 그게 이제 어댑티브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붙일 때마다 뉴 피처를 이렇게 추가시키는 거죠. 예. 하지만 이렇게 붙이는 과정, 개발하는 요 과정에서는 피처 추가를 하지 않죠. 예. 피처 추가를 못 하죠. 피처 추가는 요거 끝나고 그 다음번 할 때 그러면 반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자일 개발 프로세스라는 거는 특정 개발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자일, 기민하고 빠르고 낭비 없이 개발하는 그런 개발 사상을 에자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에자일을 기민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거든요. 기민하다. 김영준 과장님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4시간. 34. 34년을 살면서 기민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썼어요? 거의 안 쓰죠. 안 쓰죠. 민첩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민첩하다. 그런 말도 별로 잘 안 씁니다. 김수영 부장님은 이 기민하다는 말을 평생에 한 몇 번 정도 써보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언급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사실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거 사실 문어체예요. 문어체. 그럼 이 기민하다는 말을 구어체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빠르게 아니라 빠르게. 예. 그럼 기민하다는 말하고 빠르다라는 거 같다. 그 얘기시잖아요. 사실 용어 자체를 기민한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빠르다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속도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엄한 데 가서 빨리 해도 빠른 거죠.
기민한 거는 낭비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리역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빠르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네.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역으로 학생인 사람이 가끔 머리가 빠릿하게 돌겠죠? 뭘까요? 내가 지금 답을 줬잖아. 답을 알려줬어요. 지금. 빠릿빠릿. 그래요. 빠릿빠릿하다. 빠르면서도 똑똑한 거예요. 네, 잘하는 거죠. 그거 좀 되게 빠릿빠릿하네. 이런 거. 빠르다고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에자일은 빠릿빠릿한 개발 방법을 말해요. 이러한 에자일의 사상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에자일 방법을 도입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모이셔서 에자일 방법을 추구하는 그 사상을 선언문으로 이렇게 매니페스토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더 나은 방법을 직접 실천하고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밝혀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얘기죠. 내가 진짜 해봤다. 그랬더니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다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 요거에 앞서서 요거보다는 요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왼쪽 항목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이거 중요한 거 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해. 근데 굳이 선택하라면 이게 더 중요해. 이 얘기거든요.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에자일 사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프트웨어 쪽에 있다 싶으면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읊어주면 사람들이 어우씨 이러겠죠. 프로세스나 도구에 앞서서 무엇을 뭘까요? 프로세스나 도구가 왜 필요하죠? 프로세스가 왜 필요하죠? 어떤 품질의 준수나 이런 부분을 탁보 관계에서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획.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들이 얘는 수단이었다면 목적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개인 간의 상호작용, 프로세스도 그렇고요. 우리가 쓰는 지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협력을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 목적이죠. 그래서 프로세스나 도구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임프루브 시키지 않으면 그 프로세스나 도구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나 도구에 앞서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 지금 이 사상을 갑자기 스토리를 하는데 왜 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스토리가 이 사상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스토리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이라는 이 목적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시면요. 포괄적인 문서화에 앞서서 무엇을 이거 선호시 딱 외워가지고 독학하고 어디서 이런 걸 봐. 포괄적인 문서화에 앞서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문서화가 필요하죠. 개념에 있어서의 공유를 위해서는 문서화가 필요하지만 결국 문서화를 위한 문서화가 아니라 결국 그 문서화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데모가 중요해요. 데모. 계약 협상에 앞서서 무엇을 고객과의 협력을
그러니까 계약으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으면 값을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여긴 내 거, 여긴 네 거. 근데 여긴 내 거, 여긴 네 거 하고 라고 나누는 이유는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력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선긋기에만 집중을 하면 어렵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중대, 또 어디요? 담원, 한길, 이 세 주체가 협력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계획을? 만나서 얘기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하고, 정 안 되면 화상으로 하고,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아레나를 가지고서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원인을 찾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공생하기는 어렵죠. 공멸하지 않으려고 이제 원인을 찾는 것 뿐이니까. 마지막인데요. 계획 준수에 앞서서 변화의 대응을, 예. 이 개인 간의 상호작용,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고객과의 협력, 변화의 대응이라는 애자일 패러다임을 요구사항이라는 단계에서 잘 설명해 낼 수 있는 거. 그게 스토리예요. 예. 오버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왜 사용자 스토리가 필요한가? 일단 우리가 개발을 할 때에는 당장에 이 손에 잡히는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쭉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가 현재라면 여기가 미래예요. to be. 이때 많은 의사 결정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정보밖에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이때의 정보로 미래 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결정들을 되게 자주 해야 되는 거고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시점에 이 모든 걸 포괄해서 결정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전 생명주기에 걸쳐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만들어요? 얘를 만들죠. 단계라는 걸 만들죠. 단계. 우리로 치면 프리 이터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 이터레이션들이 있고 뭐 테스트 이터레이션이 있는 거죠. 이런 단계 하나, 둘, 셋, 넷, 5단계를 두는 거죠. 왜 둬요? 이 단계마다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단계 내에서도 결정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단계에 하기로 했던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결정은 안 하는 거예요. 축소는 될 수 있지만 확장은 확장되어져 하는 그 플러스 알파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때 요때 유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주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자주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받는 게 스토리예요. 사용자 스토리는 이를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용자 스토리냐 아니냐의 판단은 여기에 달려있어요. 사용자에게 가치를 주느냐 사용자에게 가치를 주지 않는 건 사용자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이 예를 보시죠. 사용자는 자신의 이력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이게 잡코리아와 같은 채용 사이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용자 스토리라고 보시면 사용자는 자신의 이력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스토리는
사용자에게 가치를 줍니까? 주죠. 공지할 수 있다, 게시할 수 있다는 가치를 주죠. 지금 그 사용자가 누군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게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사용자 스토리입니다. 사용자 스토리는 크게 이 세 파트로 나눠져요. 카드, 컨버세이션, 컨퍼메이션. 이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카드는 앞서 보셨던 이 문장을 카드 혹은 스토리의 네임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이력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카드예요. 보통 이러한 카드는 고객, 사용자에 의해서 이제 작성이 됩니다. 컨버세이션은 뭐냐면 이 스토리 안에 들어가는 세부 사항을 대화를 통해서 도출하는 거예요. 좀 이따 예시를 보면 더 잘 아실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컨퍼메이션이에요. 이 카드의 내용과 컨버세이션의 내용이 정확히 개발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컨퍼메이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3C라고 말해요. 카드, 컨버세이션, 컨퍼메이션.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제가 보통 이거 하고 시험을 내거든요. 예. 이해를 보시죠. 자, 일단은 사용자는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스토리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돼. 그거는 사용자에게 가치를 주냐, 주지 않느냐를 알 수 있다고 했죠. 황선호 씨? 스토리입니까? 네, 왜죠? 검색할 수 있다는 가치를. 네, 사용자에게 주죠. 예. 자, 그럼 김영준 과장님, 네. 여기 답이 나와 있네. 스토리가 아닌 이유가 뭐죠? 일단 사용자한테 가치를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저거는 이미 스토리를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치를 줘요? 개발자는 가치를 그쵸. 주죠. 그러니까 요구 사항은 맞지만 사용자 스토리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 건 그것도 일단은 사용자한테 뭔가 사용자랑 직접 가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요. 개발자에게 주는 거죠. 자, 사용자는 C++로 짜건 C샵으로 짜건 자바로 짜건 모르죠. 관심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개발팀에게만 의미가 있죠. 프로그램은 DB를 연결할 때 커넥션 풀을 하건 뭐 JDBC를 쓰건 뭘 하건 난 몰라요. 사용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개발자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이건 요구사항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요구사항이 아닌 건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가치를 주는 스토리는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태스크라고 하죠. 태스크. 그럼 왜 스토리에게 영향을 줘요? 왜 사용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죠? 뭐 고객이 최종 저희가 먼저 만든 제품 사용이니까요. 그렇죠. 좀 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면 사용자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용자에게 초점을 두는 거죠. 개발자에게 맞추면 개발자가 돈 주나? 그죠? 사용자가 돈 주나? 이건 별로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크게. 사용자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럼 세부 사항들은 어디 있는가? 자, 스토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시죠. 사용자는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맞죠. 그러면 김영준 과장님이 네. 이 요구사항 하나만 가지고서 채용 정보 검색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하죠? 네. 네,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검색은 뭘로 하고
채용 정보는 뭐를 보여주는지 알 수가 없죠. 저는. 우리는 이제 작거리와 같은 거를 익숙하니까 대대로 유출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부사항은 어딨냐는 거예요. 이 세부사항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이 필요한 거예요. 사용자는 무엇을 대상으로 검색하냐? 지역이냐? 도시냐? 키워드는 뭐냐? 이런 검색을 하려면 회원가입해야 되냐? 검색할 때 썼던 그 검색값 저장되냐? 요즘 많이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실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알 수 없는 경우 우리는 그거를 에픽이라고 합니다. 지라에 보시면 이슈 타입이 에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큰 경우 이걸 에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토리 하나의 적정한 스토리는 한두 명의 개발자가 반나절에서 길어야 2주 안에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적절한 스토리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에픽은 그거를 넘어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가 아닌 이 에픽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항목들로 분화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용자는 위치, 급여 수준, 직업명, 회사명, 게시 날짜 등의 속성값으로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러면 좀 낫죠? 그렇죠. 예? 검색 조건과 일치하는 채용 정보를 볼 수 있다. 예, 이것도 좀 낫지만 이것도 아리까리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UI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채용 정보를 게시한 기업에 대해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세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모든 세부 사항이 스토리도 작성이 될 수 있어요. 위 세 개처럼. 얘처럼 계속. 얘도 또 이제 상세화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표현합니다. 사용자는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달렸어요? 석이 달렸죠. 코멘트가 달려요. 그러면서 개발자가 궁금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을 답니다. 마르코는 설명, 급여, 위치 정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럼 마르코는 누구겠어요? 사용자겠죠. 물어본 거죠. 김영준 과장이 물어보고 뭘 보여줘야 되는 거야? 정보. 그랬더니 설명, 급여, 위치 정보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길어야 되나? 예. 사용자 스토리를 적절하게 기술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사람이 이틀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규모로 떨어질 수 있는 크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스토리를 부연으로 하는 이 주를 아까 말했던 3C 중에 컨버세이션에 해당됩니다. 왜 컨버세이션이냐면 이 주는 마르코가 이렇게 설명했다라고도 쓸 수 있고요. 마르코가 지금은 설명할 수 없으니 이터레이션 시작할 때 결정하자라고 얘기했다라던가 이런 커멘트들을 계속 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 개발 이터레이션 들어갈 때에 확정해야 될 것들을 마크를 해놓는 거예요. 단서들을 달아두는 겁니다. 이게 컨버세이션이에요. 그래서 컨버세이션은 이런 주 형태로 나와요. 뭐 어떤 회사는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물음표로 주를 대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 뭐 코멘트 이렇게 하기도 하고. 회사마다 달라요. 다음이 컨퍼메이션. 아까 이 지금 설명의 시발점은 뭐냐면 사용자는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스토리의 카드 정보만을 가지고서는 개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컨버세이션 얘기가 나왔죠. 세 번째로 나온 게 컨퍼메이션이에요. 컨퍼메이션은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수 테스트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인수 테스트로 표현이 가능한 게 아니라
형태로 비스무리하다는 뜻이에요. 비스무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사용자는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에 대한 컨퍼메이션은 채용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시도해본다. 채용 정보를 아주 길게 넣어본다. 급여 정보가 빠진 경우를 확인해본다. 6자리 급여로 시도해본다. 이런 식으로 이 카드가 적절하게 개발되었는지를 체크할 것들을 마치 인수 테스트 하듯이 기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수 테스트를 하듯이 기술한 이 항목들이 뭘 해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항목은 어느 때나 추가, 삭제가 가능하죠. 그러므로 이 컨퍼메이션은 개발자가 자기 일을 끝냈다.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없다면요. 이 내용이 없고 여기까지만 있다면 김영준 과장님은 설명, 급여, 위치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보여줬어요. 왜?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달면 김영준 과장님은 당연히 채용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조회를 때려봤겠죠. 그렇죠? 정보를 아주 길게도 넣어봤겠죠. 그죠? 예. 뭐 급여 정보를 빼놓고도 해봤겠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스토리, 기능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보통 이런 사용자 스토리는 고객 팀이 주로 작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객 팀은 누구냐면 네 부류로 해당이 돼요. 테스터, 프로덕트 매니저, 실제 사용자, 그다음에 UI, UX 설계하는 사람. 그러므로 스토리는 누가 쓰지 않는다? 개발자가 쓰지 않는다. 크게 얘기해. 여기 녹음 확 되게. 스토리는 누가 쓰지 않는다? 개발자가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가치를 주는지 개발자는 몰라. 누가 알아요? 사용자 자기들이 알지. 그 사용자 군에 들어가는 사람. 테스터, 제품 관리자, 프로덕트 매니저. 한길 IT로 치면 빔 EX로 치면 누구겠어? 가장 사용자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이분이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개발자는 못 써요, 잘. 개발자는 뭘 해야 돼요? 임시현 부장님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갖고 어떻게 개발을 해? 그죠? 물어봐야지. 뭘 보여줘야 되나요? 검색 조건은 뭘 넣을 수 있죠? 물어봐야죠. 그죠? 그렇다고 임시현 부장님이 다 답변을 못할 수도 있죠. 야, 그럼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럼 그냥 쭉 해서 임시영 부장님이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 이렇게 마크를 그래서 알고서 알려주면 돼요. 언제까지는 정해지면 돼요? 개발 이터레이션 들어가기 전까지만 정해지면 돼요. 이게 뭐예요? 아까 나왔던 애자의 사상에서 고객과의 개인과의 상호작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정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길 IT에서는 그럼 어떤 형태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느냐 한길 IT한테 맞게 제가 그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프리 이터레이션이 있어요. 이 프리 이터레이션 때 사용자 스토리의 카드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쓰고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리뷰를 해요. 그래서 그러네 뭐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면 뭐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컨버세이션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프리 이터레이션 때 카드하고요. 컨버세이션
정도는 우리가 자세하게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카드와 컨버세이션 정도의 정보를 가지면 뭘 할 수 있어요? 이 개발 이터레이션은 우리가 3번 만약에 돈다. 그러면 어떤 스토리를 첫 번째에다 넣고 두 번째에다 넣고 세 번째에다 넣을지에 대한 프라이어티를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프리 이터레이션 때는 우리가 요구사항도 쓰고 계획서도 쓰고 아키텍처도 했나? 네, 저는 현대 아니, 이 프리 이터레이션 하는 게 맞죠? 네, 맞아요. 예, 제대로 된 아키텍처까지 컨셉처럼 아키텍처까지 이 카드와 컨버세이션과 아키텍처는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 요때 첫 번째 이터레이션 때 스토리 1, 2, 3번을 개발하기로 했다면 스토리 1을 봤더니 카드하고 컨버세이션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 안 하는 있거든요.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니까 결정해야죠. 임시원 부장님이 중대 교수님 만나서 정하기로 했어요. 빨리 정해야지 이제. 정해서 와야 되죠. 그럼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서 이것이 개발이 다 됐다는 것을 김영준 과장님께 알려줄 정보를 줘야 되죠. 내가 빈칸으로도 내가 검색을 해볼 거야. 근데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넌 아닌 거야. 개발 안 된 거야. 알지? 이런 얘기들을 컨퍼메이션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퍼메이션은 보통 이건 뭐 어느 교과서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제 경험으로 이터레이션 시작할 때 쓰는 게 좋아요. 컨퍼메이션. 그게 리즈너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추가 스토리 유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언제 허락한다? 이번 이터레이션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허락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가지고 추가 스토리 이외 좀 막을 수 있는데 스토리의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거나 진행이 되면서 가급적 이터레이션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이터레이션 시작 조건을 달아줘요. 스토리 테스트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어떤 큰 기능이 아니라 네. 보통 저희가 말하는 스토리라는 큰 어떤 보기 요구하는 큰 사항들을 하나씩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세부 구현에 관한 방법을 현재는 지금 지라 기준으로 스토리에는 넣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현재. 예. 근데 이 얘기 제가 듣다 보니까 느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한 건 사실은 에픽이었고 스토리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증가시키는 형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꺼낸 거거든요. 예, 에픽 이때도 에픽이 나오죠. 예, 이때도 에픽이 나오고 지금 얘기하셨던 태스크는 이터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었냐면요. 우리는 늘 이게 약했어요. 뭔가가 시작하는 조건과 종료하는 조건이 준수가 잘 안 됐거나 그런 기준들이 되게 미흡했죠. 이터레이션을 시작하는 조건, 개발 이터레이션을 시작하는 조건은 첫 번째는 그 이터레이션에서 개발할 스토리가 정해졌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컨버세이션에서 미흡했던 것들이 다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컨퍼메이션까지 정해줘야 돼요. 그럼 이 정보까지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임, 시, 홍 부장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준한테 던져요. 김영준 과장님은 이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얘의 서브 태스크가 붙죠. 지라에 서브 태스크가 있잖아요.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서브 태스크를 이터레이션 시작하면서 본인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예. 물론 김소영 부장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여기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받아들여서 해야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아예 스토리가 새로운 뉴 스토리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이죠. 이 이터레이션 동안.
그러면 개발 범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스토리가 아까 그 검색이라는 걸 예를 든다면 사용자는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왜 컨버세이션이 사용자는 지역, 회사명, 그리고 연봉으로 검색할 수 있다라고 컨버세이션을 썼어요. 근데 보통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거기에 플러스 이제 변경된다고 하면 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걸로 구분 한번 해줘야 된다를 추가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하나 추가됩니다. 예. 그런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뭘 안 했었냐면요. 첫 번째, 리뷰 활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거쳐서 필터하는 작업을 같이 못했던 거예요. 그런 원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키텍처 수립을 하지 않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의 솔루션이고 얘는 개념의 문제잖아요. 문제고 얘는 솔루션이고 예, 이게 어떻게 솔루션화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이런 과정이 뭐 없다고 봐야죠 지금. 예. 물론 이런 걸 거쳤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90원을 잃었다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얘가 30원 이하로 줄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되죠. 이게 프로세스에 대한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거의 다 설명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뭐 우리 뭐 학교에서 하는 스토리 수업이 아니니까 빼고 요거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사용자 스토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뭐였죠? 카드, 컨버세이션, 컨버세이션? 누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자, 고객팀엔 누가 포함되죠? 테스터나 외국 사람. 고객팀에 누가 포함돼요? 상호 UI 만드는 사람. UI 만드는 사람. 테스터, 프로덕트 매니저, 실사용자, UI UX 기획자. 예. 한 개는 누구예요? 한 개. 기획자 테스터. 빔 EX는 누구예요? 저죠. 네. 다음 중 옳지 않은 스토리는 무엇인지 혹은 옳은 스토리인지 한번 보시고 예. 제가 그럼 스토리 설명은 이제 끝낼 거예요. 자, 김소영 부장님부터 한번. 얘는 스토리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닌가요? 우리는 환경보다 그런게 되게 되는 사용자에게 그럼 가치를 주지 않는다. 그 얘기시죠.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가치는 주고 있는. 근데 저는 유닉스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번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사용자가 제 아들이라고 보세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고1 올라가는 갤럭시고요. 얘가 아이폰입니다. 시스템을 게임이라고 바꿔보시죠. 자, 그러면 김진태의 큰아들은 갤럭시와 아이폰에서 게임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한테 가치를 줍니까? 주네요. 엄청 주죠? 예. 네. 그럼 이거는 스토리 아니에요. 스토리죠. 지대한 영향을 주죠. 그죠? 자, 임시영 부장님. 이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이용하는 게
뭐 그래프와 차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그 개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한 컨버세이션 수준이죠.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쓸 건지 자체 개발을 할 것인지는 뭐 그거를 외주 줘서 그 게임을 개발했는지 아니면 삼성이 만드는지는 우리 아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지. 게임이 되는 게 중요하죠. 황선우 씨? 보통 스토리입니다. 예, 왜죠? 사용자가 최근 최소 50번까지 해도 뭐 다른 별일 없게 만들어주는. 예, 스토리가 맞죠? 예, 취소할 수 있다는 가치를 주죠. 김영준 과장님? 이걸 제일 아리까리합니다,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일단 주어가 소프트웨어로 되기는 했는데 출시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사용자 입장에서 저걸 사용할 수 있다는 가치를 주는 거니까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스토리가 요구사항이라고 보세요. 요구사항이잖아요. 네. 예. 이 요구사항이 6월 30일까지 출시돼야 한다는 게 개발 범위의 요구사항인가? 그거는 관리의 문제 아니에요? 6월 30일까지 출시하기 위해서 무슨 기능을 개발합니까? 감이 와요? 그죠? 예. 스토리가 아닌 게 사실 맞고요. 김세영 부장님? 스토리가 아닙니다. 스토리가 아니죠. 자바로 개발하던, C++로 개발하던. 임시원 부장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죠. 고가를 선택할 수 있다. 홍성호 씨? 스토리입니다. 왜죠? 기능, XML로 여러 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예. 자, 이건 넘어가고요. 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왜 테스트를 작성할 때 스토리 카드 뒷면에다가 그 컨퍼메이션을 작성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카드가 있으면 여기에 카드, 컨버세이션 쓰고 뒤에다가 컨퍼메이션을 쓰거든요. 왜 그렇게 한 카드에다가 쓰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가 카드에다 영상을 쓰지 않잖아요. 우리 지라에다 쓸 거기 때문에 카드로 쓰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관련은 없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요구사항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 그쵸. 예. 실시가 될 수 있어요. 떨어뜨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떨어뜨리지 말라. 그러면 자 그러면 저 범위 조절 안 해도 되나요? 안 할래. 네. 뭐 그걸 보여주려고 이거 지금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하나 만들려면 어디 눌러야 돼요? 이슈를 하나 만들려면 저 왼쪽에 플러스. 이거 자 이게 막 여기다 이제 이슈가 이렇게 작업도 있고 뭐 스토리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에픽 들어가 있는데 그죠? 스토리를 넣으시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그렇죠? 카드를 입력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다 뭘 쓰시겠습니까? 컨버세이션. 그런 거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면 컨퍼메이션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 밑에. 그 뒷부분. 근데 여기는 지금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쓸 수도 있는데 사람이
이게 지금 필수가 없이 안 나와요. 설명이. 그럼 사람이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 점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 거죠. 예. 이게 실제 이라 시스템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에픽은 이 스토리는 에픽에서 분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링크를 거시면 되겠고 스프린트는 아까 제가 이터레이션에다가 할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스프린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나의 스토리는 대략 얼마나의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한두 명이 걸렸죠. 한두 명이 반나절에서 최대 일주 정도의 규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을 때 이게 사이즈가 넘어가면 아 이건 조금 분화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스토리로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걸 보시면 여기까지. 스토리는 PM이 이제 작성해 주면 그 안에 뭐 컨버세이션이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썸테스크 생성 자체는 개발자 자기가 할 거니까 자기가 하는 거죠. 여기도 그 되지 않습니까? 썸테스크 분할되죠? 썸테스크에 분명할 수 있어. 여기서 링크 링크로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콘테스트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스토리에 관해서 썸테스크를 등록해서 이번 이터레이션 계획을 잘 하고 있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썸테스크 항목들이 추가가 돼서 이터레이션에서 여기 완료가 못 되면 서브 항목, 서브 태스크가 추가됐느냐 안 됐냐는 관리 포인트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관리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완료 안 되면 그 스토리는 또 다음 이터레이션 무관이 돼서 완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완료가 만약에 안 됐다. 이관을 할 것인지, 걔를 드랍시킬 것인지는 그냥 판단해야 되는 문제죠. 뭐 새로운 거로 생성을 할 것인지 네. 그런 거. 예. 근데 보통 그냥 이관시키죠. 자, 여기까지 스토리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능 요구사. 네, 기능 요구사. 근데 가급적 동영상을 안 찍으려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기능 요구사항도 커버되고 비기능 요구사항도 커버시킬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품질 속성 시나리오. 네. 이 품질 속성 시나리오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스토리 미지라는 게 지금 제가 생각났어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자 스토리에서. 이런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용자를 식별하는 거예요. 사용자 식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빔 EX에서의 사용자는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드로트 연구원 도롱사 직원이죠. 도공 직원. 네, 또 그리고 중앙대가 있고 중대. 중대가 있고 그리고 한기가 있고 아, 사용자가 다 이렇게 있습니까? 사용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사용자. 사용자. 아까 얘기하셨던 그 카드를 적을 수 있는 사람에는 아니, 그건 카드를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만, 사용자 스토리는 사용자에게 가치를 주는 안전한 거니까. 사용자는 도롱사 직원밖에 없죠. 그러면 사용자. 모든 사용자 스토리는 도로공사 직원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네요. 예. 자, 사실 비극이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런 거를 써보라고 그러면은 항상 이 모델링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번 앱스트랙션 추상화를 시키고서 시작해요. 추상화를 시키고서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누군가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기라이트 직원은 맨날 회의 때마다 늦어.
그러면 내가 다 싸잡아서 얘기하고 있죠. 한길 IT 직원이란 사람 다 싸잡아서 얘기해요. 그런데 황선우 씨만 늦었거든. 너무 나한테 인상이 깊었어. 어떻게 늦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한길 IT 직원은 맨날 늦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황선우 씨만 늦은 거예요. 임시원 부장님 제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 얘가 적절한지 몰랐는데 사용자를 식별할 때는 늘 바텀 먹으라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퉁쳐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로공사 직원 누구? 이름을 대라. 이름이 누구예요? 김모모 과장, 뭐, 이모모 차장,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도로공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바라볼 때 김 과장과 이 차장은 다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퉁쳐서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했다면 김 과장과 이 차장의 미묘한 차이의 요구사항은 다 누락되는 거예요. 그죠? 다 누락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한길 IT 직원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틀린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모델링을 해버려서 앱스트랙션 된 형태로 사용자 수를 처음부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시스템을 사용할 실사용자의 명단을 실명을 써. 실제 실명.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치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뷰를 하든지. 그러면 이 기대치가 어떤 거는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다른 게 나오겠죠. 많은 것들이 그룹핑이 되는 그 당사자들을 모아서 사용자 역할을 하나의 동일한 사용자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자 역할은 이 어떻게 그룹핑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냥 사용자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는 이란 말은 사용자 역할의 계층 구조를 보면 최상위에 있는 이름인 거죠. 그죠? 한길 IT 직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길 직원은 안에는 한길 IT의 개발자하고 기획자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개발자도 빔 EX 개발자하고 ABO 개발, 이게 막 나눠지잖아요. 사용자는 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건 한길 IT 직원은 이렇게 퉁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누락될 수가 있겠어요. 바텀업으로 올라가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걔네들의 공통 컨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걔네들을 그룹핑을 매깁니다. 그룹핑. 그러면 더 이상 한길 IT 개발자와 기획자는 공통 분모보다는 조금 더 다른 거가 많구나. 공통 분모라는 건 한길 IT 직원이라는 거 말고는 없구나. 그러면 굳이 얘를 통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영준 과장은 한길 IT 직원 중 개발자로서 라는 사용자 역할을 부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메인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장님이 하시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대략적으로 뭐가 나와요? 사용자 계층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이 사용자 스토리를 기술할 때 최상위의 사용자에게 맞춰서 할 것인지 이 중간 계층에 맞춰서 할 것인지 그 타협은 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를 기술할 때 결국에는 이렇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김영준 과장은 한길 IT의 개발자로서 이런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명이잖아요. 이게 사용자의 역할명을 말하는 거고 뭐를 통해
뭐뭐뭐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을 많이 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 그 다음에 역할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스토리 할 때 좀 유의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기능 요구사항 작성하는 품질 속성 시나리오 작성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품질이라는 것은 얘는 또 이렇게 잘리네요. 네, 품질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능력과 서비스,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세한 기능성을 뛰어넘는 요소다. 그러니까 기능성을 배제한다? 그건 아니죠. 뛰어넘는 거예요. 기능성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죠? 이 알파에 들어가는 게 뭐냐? 가용성이고, 성능이고, 보안이고, 변경 용이성, 시험 용이성, 사용 편의성,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용성, 변경 용이성, 성능 보안, 시험 용이성, 사용 편의성 이 6가지가 가장 많이, 다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품질 속성으로 사람들이 다루는 영역이에요. 여기에 플러스로 기능성이 붙는 거죠. 아무리 변경 용이성이 좋다 한들 기능이 완료가 안 되면 소용이 없죠. 아무리 가용성을 높이 보장한들 그 기능이 구현이 안 돼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기능성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 항상 나와요. 가변, 성보, 시사 6가지의 품질 속성. 얘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는데 수준에 지대하게 중요한 속성입니다. 가변, 성보, 시사. 품질 속성 시나리오는 6가지의 엘리먼트들로 구성해서 작성합니다. 그림을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잘 보세요. 얘가 우리가 기술하고자 하는 요구사항 대상이에요. 뭐가 되든지. 모듈이 됐건, 시스템이 됐건, 기능이 됐건, 어떤 프로세스가 됐건,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얘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건데요. 어떤 요구사항을 기술을 한다는 거는 이놈의 요구사항을 기술한다는 건 이놈이 어떠한 상태일 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어떤 리스판스를 주는지를 설명하면 얘가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임시원 부장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피부 색깔을 설명한다. 그러면 임시원 부장님이 회의실에서 중회의실에서 형광등 빛을 발했을 때 붉은 빛을 내보는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임시원 부장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하나가 되죠. 또 뭐 굉장히 바쁠 때 김재영 부장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즐겁게 받는다. 임재영 부장의 인간성이 나와요.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력, 결과, 그리고 어떤 상태, 인바이러먼트 들어가는데 이 3가지가 주요 항목으로 이 대상체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맞죠? 그렇잖아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 뻥이죠. 네,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 이 대상처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자극이 그 입력이에요. 자극. 그리고 응답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을 기술한다고 했죠. 요 4개가 핵심이에요. 아니 3개가 핵심이에요. 3개가. 좀 더 추가를 하면 이 자극이 어디서 왔냐? 소스 오브 스티뮬러스. 자극을 만들어낸 존재. 어디서부터 이 자극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6개의 구성 요소로 모든 요구사항을 다 쓸 수 있어요.
기능이 됐건 비기능이 됐건 다 쓸 수 있습니다. 가용성을 설명하는 요구사항을 한번 볼까요? 가용성이 availability잖아요. availability. 우리 저기 호텔에 부킹할 때 보면 available한 방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영어로. availability. 얘에 대해서 시나리오는 보통 이렇게 되죠. 어떤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아티팩트, 대상체, 요구사항 기술의 대상이 어떤 메시지나 이벤트가 도달했을 때에 어떤 리스판스를 주는데 걔가 정상 동작일 경우에 비정상 동작일 경우에 노말 상태일 경우에 아이들 상태일 경우에 비지일 때 익스트림일 때 다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상태는 나누기 나름이에요. 꼭 이대로 나눠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의 가용성의 보장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죠? 요구사항이 되게 세부적으로 풀리겠죠. 이게 그 가용성 시나리오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보면 자극 유발어는 시스템의 내부나 외부가 될 수 있고, 자극은 누락이나 정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대상체는 시스템 프로세스를 내가 기술하겠다. 통신 채널에 대해서 기술하겠다. 프로세스를 기술하겠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아요. 할 수 있어요. 환경은 정상 동작인 경우랑 저하 동작인 경우.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트림 상태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응답도 마찬가지죠. 변경 용이성도 마찬가지죠. 아까 가변 성보 치사라고 했잖아요. 변경 용이성도 어떤 자극,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경을 원한다 라는 자극이 어떤 대상체, 코드로 왔네요. 코드에게 설계 시점에 도달을 했을 때에 결국 변경은 어떤 부작용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3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빔 EX 시스템의 변경 용이성을 높게 가겠다 그러면 변경 용이성의 시점을 설계대로 잡을 거냐, 코딩대로 잡을 거냐, 컴파일대로 잡을 거냐, 노딩 때 잡을 거냐, 런타임 때 잡을 거냐, 그걸 잡고 그 시점에 어떤 요청했던 변경이란 자극의 응답은 3시간 안에만 이루어지면 된다.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핸드폰에서 스킨 바꾸잖아요. 테마. 그럼 테마에 대한 그 변경 용이성은 시스템의 UI가 사용자로부터 테마 변경 요청이 도달했을 때에 구동되고 있을 때, 지금 구동되고 있잖아요. 구동되고 있을 때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10초 이내로 바뀌어야 된다. 바뀌죠. 다 바뀌잖아요. 이게 변경 용이성을 설명하는 요구사항 시나리오죠. 이런 식으로 변경 용이성이라는 비기능 요구사항도 품질 속성 시나리오로 풀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사용자 스토리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용자는 채용 정보. 네. 얘도 품질 속성 시나리오로 작성할 수 있다. 자, 자극을 받는 대상체는 채용 정보 시스템이겠죠. 잡코리아라고 합니다. 잡코리아. 뭐가 입력이 오는 거예요? 검색 요청이 날라오겠죠. 이 검색 요청은 누가 보냈어요? 사용자죠. 사용자로부터 검색 요청이 잡코리아 사이트에 딱 당도했을 때 그때 채용 정보를 보여준다.
채용 정보를 보여준다. 자, 이 사용자 스토리가 품질 속성 시나리오로 설명이 되죠. 근데 품질 속성 시나리오의 그 6가지 항목에 다 들어가지 않죠. 뭐가 빠졌어요? 환경이 빠졌네. 자코리안 환경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나옴직한 항목이겠어요? 사용자 스토리에서의 컨버세이션이나 컨퍼메이션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채용 정보를 3초 안에 보여줘야지. 우리는 3초 안이야,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면 사용자 스토리는 나오지는 않지만 개발자가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10초 아니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임시용 부서는 혼나는 거죠. 야, 말이 되냐? 10초 안에 쓰기니? 3초 안에 해야지. 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겠어요? 컨퍼메이션이나 컨버세이션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양식이 어디에 채워지느냐의 차이가 지금 생기는 거죠. 그거 말고는 대부분 다 커버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 스토리조차도 품질 속성 시나리오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뭘 쓰는 게 좋으냐? 뭘 쓰는 게 좋으냐? 예. 우리가 사용자 돈줄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상세하게 쓰는 게 좋겠다. 돈줄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쓰는 게 좋겠다 싶으시면 사용자 스토리로 먼저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사용자 스토리로 쭉 풀다가 얘는 좀 상세하게 풀어야겠다 싶은 거는 품질 속성 시나리오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예. 물론 처음부터 예를 해도 되죠. 근데 처음부터 예를 하기에는 너무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서 풀기가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를 시작으로 하고 이 품질 속성 시나리오는 얘를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하시는 것이 나중에 좋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이거는 녹화를 한 건데. 다시 기준. 자,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그거는 뭐가 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기 회사에 맞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유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피처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면 사용자 수리가 더 중요한 거고, 듀얼테크처럼 그거보다는 실제 개발할 때 모듈 간의 관계, 비기능성을 더 설명하는 게 필요하면 품질 속성을 하는 게 좋은 거고, 둘 다 해도 되고. 그래서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스토리를 시작으로 해서 품질 속성 시나리오를 보충하는 방식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네,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지금 10시 녹화는 중지해.